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트 여객기의 창가 좌석에 편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날개 뒤쪽에서 이상한 흰색 물질이 뿜어져 나온 것이 보입니다.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추락하려는 걸까요?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조종사들은 연료 방출이라는 관행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비싼 연료를 버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에 연료를 버리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종사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중단거리 비행을 위해 설계된 중형 보잉 737-300기는 운행 1시간당 약 2.5톤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제트 연료의 가격은 톤당 60만 원 이상이니까 이런 비행기를 운행할 때 시간당 약 150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4시간 반이 걸리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해 약 700만 원에 달하는 연료를 태우게 됩니다. 상당한 비용인데요. 왜 조종사들이 이런 돈을 그저 쏟아버리는지 알아봅시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연료 방출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100톤 이상 가벼워야 합니다. 착륙의 문제점은 이륙보다 비행기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여객기가 운반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일정량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면에 너무 세게 부딪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탱크에 연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 중 상업용 비행기는 거의 모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충분히 가벼워져서 안전하게 착륙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따금 비상 상태가 발생해서 비행기가 계획보다 훨씬 빨리 착륙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연료 방출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착륙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륙 후 기장이 긴급한 정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승객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조종사들은 플랩이나 착륙 기어를 내린 채 선회함으로써 연료 소모 처리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령은 시각을 다투는 의료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연료 방출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연료가 항공기의 날개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정교한 펌프와 밸브가 작동하게 되고 날개에 달린 특수 노즐이 과잉 연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1분에 수톤의 연료를 방출할 수 있고 승객은 창가 좌석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비행기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잉 757이나 에어버스 A320과 같은 좁은 동체 비행기들은 연료를 버릴 수 없습니다. 연료 방출할 수 있는 비행기는 추가 연료 탱크를 갖추고 있는 대형 비행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소형 비행기의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자, 소형 비행기의 경우 유일한 방법은 무거운 채로 그대로 착륙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항공기의 손상이 심각할 수 있으며 연료를 버리는 경우보다 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는 제때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과적 착륙은 화재와 연료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구조상 가능하다면 조종사들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연료 방출을 선호합니다. 사실 연료 방출은 그다지 자주 발생하는 흔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종종 연료 방출 시 조종사를 도와서 다른 비행기들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합니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군요. 하지만 만약 연료 방출을 하는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간다면 우산이라도 써야 하는 걸까요?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연료는 대기 중에서 증발하여 지면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날에 비행기가 1500m 이상의 상공에서 연료를 방출할 때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보면 끔찍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운행하는 한 어떤 식으로든 모든 연료가 결국에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비행기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연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출발 전에 기장은 비행기가 모든 종류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연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 연료,
비행기가 이륙해서 순항고도까지 상승하고 순항하고 하강에서 착륙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비행기가 다른 공항에 착륙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연료, 비축 연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예를 들어 강한 역풍이나 도착 지연이 해당됩니다. 택시 연료, 비행기가 지상에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엔진 고장과 같은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를 위한 추가 연료. 와, 종류가 참 많네요. 비행기가 순조롭게 착륙하기 전에 하중을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하네요. 일화 하나를 들어볼게요. 2014년 12월 29일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버진 애틀랜틱 항공 BS43편이 런던 게트윅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착륙 장치가 끼어서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게트윅에 착륙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비행기는 전보제트라고도 불리는 보잉 747기로 거대한 4개의 엔진을 갖춘 비행기였죠. 이 항공기는 긴 대서양 횡단을 대비해 연료를 잔뜩 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착륙장치 오작동 문제도 있었어요. 처음에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3000m 고도까지 상승시킨 후 급강하시켜 옴짝달싹 안 하는 랜딩 기어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게 실패하자 비행기는 연료를 소비하기 위해 낮은 고도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면과 가까울수록 비행기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순항 고도에서 공기 밀도는 훨씬 낮아서 저항력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계속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몇 시간 동안 선회한 후에 조종사들은 마침내 게트윅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연료를 영국 남주 지역에 배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랜딩 기어가 고장나긴 했지만 순조롭게 착륙해서 45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했고 가벼운 부상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왜 연료를 날개에 저장하는지 궁금하다면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륙과 상승 시 비행기 날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무게 수백 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비행기 날개가 뿌리 부분에서 위로 굽을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날개에 연료를 채우게 되면 더 단단하고 무거워져서 날개가 굽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800은 중앙 탱크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각 날개에 132톤 이상의 제트 연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날개에 연료 탱크를 설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항공기의 동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날개 뿌리에 대한 압력도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날개 연료 탱크는 기체의 무게중심을 이상적인 위치로 유지합니다. 만약 모든 연료가 항공기 앞이나 꼬리에 저장된다면 무게중심이 연료 소비량에 따라 변화하면서 비행기의 안정감을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죠. 여러분은 비행기가 연료를 버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연료를 방출하지 마세요. 여기 2000개가 넘는 멋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